이제 독일어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독일어를 재미있게 공부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재미없으니까 그냥 학교마트에서 간 학교였으니까 그 중에 배우는데 저는 딱 경제가 딱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것 같다 해서 공부를 시작했던 계기가 된 게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게 진짜 맞네? 재밌네?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비전공자고 나이가 지금 말고 취업했을 때 당시에 31살에 낮은 학점으로 취업을 한 비전공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30개월의 취준 생활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꿀팁 같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을 말씀해 주실 건데, 쌤하고 3년 전? 4년 전? 네, 그쵸. 오래됐죠. 네, 만난 다람쥐이고요. 지금 이제 32살, 취업한 지는 1년하고 한 3개월, 4개월 지난 아직은 신입. 제가 하는 일은 작은 투자자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투자자문사예요. 투자자문사. 네, 투자자문사.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랑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맡아서 하고 있고, 열심히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당탕탕탕 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신 질문할게요. 왜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은행 취업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자문사라고 하면은 사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 뭐 나랑 상관없는데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은행과 증권사 막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은행과 그 투자업계도 다르잖아요. 은행과 투자업계는 또 다르고. 근데 그 투자업계 안에서는 그 셀 사이드가 있고 바이 사이드가 있는데, 셀 사이드는 증권사 쪽이라고 하면은, 바이 사이드는 기관 투자사 쪽이거든요. 연기금이라던가 뭐 자산운용사라던가 뭐 이런 데인데, 저희는 이제 기관 투자사 쪽이죠. 왜냐면 고객들이 저희 회사에 자산을 맡겨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운용사들의 펀드나 뭐 아니면 나와 있는 기업들 주식이나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멋있다. 리서치면 어떤 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회사 아직 작은 회사여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더 잘할 수 있고 여기에 맞고 이런 게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저 스스로도 느끼고 회사분들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관련해서 더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리서치가 된 거고, 거기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랑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맡아서 이제 보고서도 쓰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나중에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리서치로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면 저희 회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저희 회사 해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전기차, 자동차,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딱 그 두 산업을 맡아서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뭐 데이터화하고 통계화하고 뭐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인의 다람쥐님이 원래 전공이 다른 전공이었잖아요. 독일어였잖아요. 맞아요. 독일어였는데 사실 투자자문운용사에서 리서치를 한다? 굉장히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왜냐면 전공학과를 대부분 졸업해서 그 관련된 그 시장으로 취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직무 지원 동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제 독일어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독일어를 재미있게 공부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공부 잘 안 하고 재미없으니까 그냥 학교마트에서 간 학교였으니까 학과였고. 근데 저희 학교가 그때 특이했던 게 그 연계 전공이라고 해서 다른 거 연계를 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게 미거시 경제학이랑 회계 원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경영학도 있었고, 그러니까 통상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경영, 경제, 무역 이런 거 배우는 연계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배우는데 저는 딱 경제가 딱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것 같다 해서 공부를 시작했던 계기가 된 게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뭐 금융공학 뭐 이런 거 전공하는 전공자들에 비해서는 공부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말 그대로 연계 전공이었고 진짜 주전공은 독일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전공자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한계적으로 안 됐고, 환경이.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경제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경제 수학에 과목이 없잖아요. 학점으로 인정도 안 해줘.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인정도 안 해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했어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이제 뭐 자격증이라든 이런 걸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게 진짜 맞네? 재밌네?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대박이다. 연계 전공으로 해서 진로를 맞아요. 지금 확장한 거잖아요. 네, 연계 전공을 해서. 대부분 근데 은행 취업이나 예를 들어 증권사나 막 금융권을 취업하는 학생들이 뭐 투자자문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투자자문사에는 제가 물론 아직은 신입이라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자문사가 이제 운용사랑 하는 일이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자자문사의 그런 게 커지면 이제 운용사가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투자자문사는 고객 관리가 보통 WM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증권사 하는 리테일 이것도 가능하고 기업금융도 가능하고 운용도 가능하고 리서치 운용도 가능하고 이게 다 같이 하는 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만족스러운 게 다 해보니까 나는 이게 딱 맞네. 이게. 실제 고객도 만나요? 실제 고객은 저는 안 만나요. 왜냐면 저는 본사에서 일을 하는 리서치니까 안 만나는데 그치. 이게 증권사나 은행사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증권사에 만약 리서치 하는 사람이 애널리스트 근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테일하는 고객을 만나진 않잖아요. 법인 맞아. 상대로 막 PT하고 이러시지. 네. 그것처럼 저희 회사도 고객들 이제 자문 뭐 이렇게 하러 전화나 뭐 신청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그걸 하시는 분들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고객과의 WM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걸 서포트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그분들이 투자하는 산업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리서치나 운용력들이 리서치를 하고 리포트 내고 여기 산업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전공이 다른 거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한 계기? 내가 막 한마디로 막 나 이것 때문에 갑자기 꽂혔어. 나 이걸 해야 되겠어.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 거가 재밌어서 막 처음에부터 막 투자 학회 이런 걸 해가지고 깨달은 건 아니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거시 경제학이라는 회계 원리를 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전에 대학교에서 그 전에 다닌 대학교는 자연 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걸 원래 좋아하긴 했어요. 수학 쪽을, 수리 쪽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회계 원리나 이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를 다루는 그쪽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맨날 그동안에는 막 구텐탁 같은 이런 이런 독일어만 모르게 그런 구텐탁 모르게 이런 것만 배우다가 막 이런 거 하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저희 그 전공 커리큘럼에도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교양으로만 인정되는데도 제가 따로 수강 신청해서 들은 것도 있어요. 그 학과에 찾아가서 저 이거 그냥 듣고 싶은데 저 독일어학과 학생인데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해가지고 들은 것도 막 경제 수학, 뭐 경제 통계학 이런 거 있죠. 말 그대로 제가 수리 쪽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제가 재미가 있었던 걸 이제 회계 원리나 미거시 원리 하면서 알게 되고서 그냥 교양으로 그냥 들었어요. 경제학과 전공자들 틈에서 그냥 교양이라도 들으면 안 돼요? 찾아가가지고 그 학과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공부하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 맞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자격증을 찾기 시작한 거죠. 전문 자격증.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보면은 졸업할 때 보면은 그게 교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관련된 걸 한 게 왜냐면은 전 독일어과니까 복수 전공 한 것도 아니니까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럼 관련된 취득한 자격증 뭐가 있죠? 저는 CFA는 뭐 레벨 3까지 다 딴 건 아니고 중간까지 따도 말았고 그리고 CII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국제 공인 투자 애널리스트 자격증이고 이거는 이제 같이 한국 투자 그 애널리스트 자격증을 같이 돼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해서 레벨 3까지 다 취득한 사람입니다. 와, 비전공자에서 본인의 어떠한 그게 있네. 그 사람별로 사실 예전에 내가 막 잘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잊고 살았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수학이 본인한테 뭔가 숫자적으로 뭔가 말했던 거고 맞아요. 거기에서 연계 전공하고 연계돼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게 맞다 보니까 자격증이 취득된 거고. 그 과정이 근데 너무 오래 걸렸죠. 저는. 몇 년 걸렸죠?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간 대학교에서부터 그걸 내가 이걸 맞다 해서 준비했던 게 한 7, 8년? 그 사이 7, 8년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냥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 사이 그래서 안 맞네 하고 대학교 그만두고 다시 들어가고 근데 들어갔는데도 독일어 배우니까 또 이것도 안 맞네 하고 하다가 근데 이제 졸업은 해야 되니까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연계 전공을 하게 해주거든요. 취업반 이제 준비 앞둔 사람들한테 그걸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까지는 일단
졸업하고 나면 진짜 딱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비전공자고 제가 아무리 여기에 관심 있고 맞다고 생각을 해도 할 게 없으니까 졸업하기 전까지 무조건 자격증을 따고 졸업해야겠다 해서 CIA를 해서 CIA 졸업을 다 레벨 3개 다 따놓고 졸업을 한 거예요. CFA랑 같이 따놓고.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완전 분명했네요. 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부터 자격증 공부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다 따놨으니까 안 해도 되겠까. 그때부터 이제 딱 취업 준비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때가 딱 그거였어요. 졸업하고. 지금 취준생도 그렇고 20대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하다가 실패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람쥐님도 대학생활 하다가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실패 제대로 했죠. 그게 지금 물론 어떻게 보면 7, 8년이 걸렸다고 해서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은 그 시간 동안 한 방향을 뭐 쭉 갔기 때문에 물론 맞아요.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진로 탐색 과정이 되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본인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진로를 지금이라도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진로를 찾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왜 우리 지금 20대 취준생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빨리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미리 진로 탐색을 그렇게 방황은 하긴 했지만 해놓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쌤도 아시겠지만 같이 스터디했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일단 예를 들면 자기는 증권사를 가고 싶어 했어요. 증권사 업무랑 은행 업무랑 좀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자기는 증권사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근데 마음이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다가 어쩌다 덜컥 뭐 은행이나 어디 금공이 됐어요. 가다 보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그치. 다시 준비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또 준비는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냥 그래 그냥 여기 다니자 하고서 그냥 다닐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니다 해서 다시 방향성을 또 다시 그거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길 잘했다. 결국 또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데 들어왔고 만족도가 최고거든요. 그 부분 20대 취준생들이 보면 연봉, 복지 막 이런 걸 따지는데 맞아요. 그걸 따져서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지금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또 만족감을 또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20대 그다음에 청년들이 만약 있다면 본인의 이제 직업 선택 과정, 뭐 진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느낀 솔직한 메시지 한번.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힘들고 고되고 외로운 시간이잖아요. 꿈을 명확하게 잡고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그 목표의식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면 될 것 같아요. 뚝심을 잡고. 왜냐면 주변에서 계속 흔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난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그 노이즈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돌아서 이제 운 좋게 하고 싶은 거를 찾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해왔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서 어떤 걸 하고 싶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가야 되고 본인이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포커스를 잡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처럼 돌고 돌아서 세월아 세월이 갈 수가 있어요. 자격증을 딸 때도 금융 자격증을 하면 진짜 많잖아요. 뭐 CFA도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투자자산 운용사, 뭐 증권투자 자문인력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무, 업위에 따라 달라요. 자기는 WM 하고 싶은데 WM에서 솔직히 CFA는 오버 스펙일 수 있거든요. 그 CFA 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시간이랑. 그것과 차라리 딸 바에는 다른 걸 하는 게 낫죠. 다른 자격증. 아니면은 자기가 은행을 가고 싶어요. 그럼 은행을 갔을 때 필요한 직무 역량에 맞춰서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나 뭐 학회나 공모전 대외 활동도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나한테 도움될 것 같은데? 멋져 보이는데? 남이 하니까 친구들이 한다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자 정해놓은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다람쥐님 네. 박수 쳐드리고요. 너무 좋은 말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보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급하겠지만 너무 서두르면 또 오히려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한 번은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다람쥐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네.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